당신에게 부, 즉 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과 별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 사명감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상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그 돈 버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철학자들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봐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즉 자기의 역량 안에서 실행 가능한 리스트를 다 적어봐라. 그런데 거기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해라. 물론 전통적인 방법도 좋겠지만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가면 그만큼 속도전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SNS를 활용한다든지,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을 적용한다든지, 또한 앞으로 곧 닥쳐올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이러한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만큼 돈 버는 일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성,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찾아라. 인문학의 특기가 있는 사람이 이공계에서 찾는다든지, 이공계나 물리학 계통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 인문학이나 언어학 쪽에서 찾는다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신에게 맞는 특성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천적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소인을 잘 활용해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라든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본인의 특성에 맞는 적성을 찾아서 진로 지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특성과 적성은 본인의 사주에 웬만큼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조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 버는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첫째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출해내는 거죠.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사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즉 다른 분야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나한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모방하는 거죠. 모방을 통한 창조. 그래서 모방의 기술이라는 말까지 있죠. 그 다음에는 영어의 if, 즉 가정에 기초한 질문을 던지는 것. 만약에 내가 이러이러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기초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도 그리기. 저는 이러한 마음의 지도를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그립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취합했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How to approach. 대부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모르는 분야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교육, 강의, 견학, 실습, 그러한 분야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을 읽는 것,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니 해도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 멘토를 만나서 그분들의 훌륭한 조언을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 또한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렛대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힘들게 일하지 않고서라도 나의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나를 홍보해줄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나를 도와줄 후원자를 찾는 것, 그리고 요즘 시대에 중요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인맥, 동호회, 친목단체, 여러 가지 온라인 네트워크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몇 개의 사주 예문을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주는 강력한 화 세력이 수를 보니까 휘황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나 영상 같은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화가 강하다 그러면 대부분 예술이나 문학, 문과 쪽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시지에 식신 진토가 있습니다. 식신은 입, 말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실제로 이 사람은 외국어 교사입니다. 자, 이 사주는 금수가 상당히 강하죠. 금수상간. 이 신금이 수기에 잘잘잘 풀어집니다. 상당히 총명해요. 그리고 여기 해수, 해수, 자수, 계수, 임수 이러한 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공계에 적합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숫자의 귀재입니다. 암산의 천재예요. 그런데 이 많은 수기가 잘잘잘 흘러가야 되는데 진대운이 되면서 이 수기가 막히면서 이때 파산을 합니다. 지금은 무오대운에 와 있어요. 축월에 필요한 화기가 와 있죠. 그리고 신금의 가치를 무토위에서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해오합, 해오합, 좌우충으로 수하고 화가 서로 왕성하게 교융을 합니다. 그야말로 무오대운 들어오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주도 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기토, 이 사화는 전부 다 책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명문대를 나와서 국책은행에서 근무한 분입니다. 사주에 신묘가 있으니까 상당히 총명하죠. 그리고 연지에 이 축토, 금고죠. 충미충으로 이 연지에 있는 금고를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국책은행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주에서 직업이나 적성을 볼 때는 무조건 목화 세력이냐 금수 세력이냐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글자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자, 부에는 정신적인 부와 물질적인 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아무리 추구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만 추구하다 보면 곧 감옥이나 사망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부를 추구하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